강철이의 진짜 적은 팔척귀가 아닌 왕가의 핏줄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팔척귀의 정체는 무엇일지, 예고편에 나온 비비의 배신은 무슨 일이었는지 귀궁 11화 시작합니다. 예고편에서 강철이가 떨어지던 날 태어났다는 팔척귀의 존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겁니다. 100년 전 강철이가 승천하려던 그 운명의 날에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1화에 나온 것처럼 그날 한 마을은 전쟁터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불길이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고 무장한 군사들이 마을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한 무관이 움직이지 못하는 작은 아이를 구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무관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이를 보호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아이는 하늘을 올려다보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아이의 눈에 승천하려던 강철이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무기가 승천할 때 인간의 눈에 띄면 용이 되지 못한다는 전설대로 강철이는 그 아이 때문에 이무기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팔척귀가 너의 적은 내가 아니라 왕가의 핏줄이라고 말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강철이의 원수가 자신의 승천을 막은 악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악이가 바로 왕가의 핏줄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즉, 강철이와 팔척귀는 공통의 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보호하려다 목숨을 잃은 무관이 바로 팔척귀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무관은 사실 다른 이로부터 의뢰를 받아 숨겨진 왕가의 핏줄인 아이를 구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동료 군사들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 무관의 강렬한 원한과 마을에서 학살당한 수백 명의 원혼이 합쳐져 팔척귀가 탄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팔척귀의 힘이 특별히 강력한 이유입니다. 단순한 한 사람의 원한이 아니라 집단 학살의 희생자들과 그들을 구하려다 죽은 무관의 복합적인 원한이 응집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원우가 최길상 대감의 광화문집으로 협박당해 용담굴로 돌아간 장면이 나왔죠. 최원우의 고조부인 최길상 대감은 100년 전 전쟁 중에 왕을 호종하며 이 문집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는 최원우의 선조가 100년 전 마을에서 일어난 학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어쩌면 최길상 대감은 그 학살을 명령한 왕을 보좌했거나 혹은 학살의 실행을 감독했던 인물이었고, 광화문집에는 아마도 그날의 진실, 즉 왕가가 무고한 마을 사람들을 학살한 끔찍한 범죄의 증거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이 아이는 왕가에 숨겨진 핏줄로 아마도 왕의 서자이거나 혹은 왕이 계승권이 있는 왕족의 자식이었을 수 있습니다. 왕은 이 아이의 존재가 왕위 계승의 위협이 될 것을 두려워해 아이가 있는 마을 전체를 없애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결정이 오히려 팔척귀의 탄생을 불러왔고 결국 왕가에 더 큰 재앙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가섭스님도 어찌하지 못한 팔척귀의 강력한 힘, 여리의 할머니 넙덕이 이런 팔척귀를 잠시 눌렀다고 했습니다. 이는 넙덕이 용담골 마을 출신이며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예고편에 등장한 여리를 풍산에게 넘기는 비비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풍산은 오랜 시간 왕가와 귀신, 무속의 비밀을 파고들며 팔척귀의 힘을 키워온 인물입니다. 그는 여리의 신통력과 넙덕의 핏줄이 가진 영적 힘이 팔척귀를 완전히 해방시키고 더 강력한 악령의 힘을 얻는 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리를 반드시 손에 넣으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비비에게 접근한 풍산은 강철이가 인간의 몸에 오래 머무를수록 실력이 약해지고 결국 소멸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풍산은 여리를 제물로 바치면 강철이도 너도 승천할 수 있다며 비비를 유혹합니다. 비비는 처음에는 망설이지만 강철이가 여리와 가까워질수록 점점 인간적인 감정에 흔들리고 본래의 이무기적 본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강철이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를 지키고 싶은 형제에 동시에 여리에 대한 질투와 불안이 뒤섞여 비비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여리와 강철이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강철이가 인간의 삶을 택할까 두려워진 비비는 결국 풍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풍산은 신당에서 여리의 힘을 끌어내 팔척귀를 완전히 해방시키고 왕가를 무너뜨릴 의식을 치를 계획입니다. 여리가 넙덕의 핏줄이자 신기가 강한 영매라는 점을 이용해 그녀를 제물로 삼아 팔척귀와 천지장군의 힘을 극대화하려는 것이죠. 여리 옆에는 늘 강철이가 있었기에 비비는 직접적인 납치가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비는 여리에게 강철이가 풍산에게 잡혀있다는 거짓말을 하여 여리를 풍산의 신당으로 데려갔고 풍산에게 떠밀었죠. 신당에 도착한 여리는 결계와 귀물의 힘에 가로막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풍산은 여리를 신당 깊숙한 곳에 가두고 의식을 준비합니다. 풍산은 여리의 실력을 이용해 팔척귀를 완전히 해방시키고 자신이 천지장군의 힘까지 손에 넣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강철이는 뒤늦게 여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풍산의 신당을 찾아 나섭니다. 신당에 도착한 강철이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자는 팔척귀에 빙의된 풍산이었습니다. 풍산이 강철이의 앞을 가로막으며 두 존재의 격돌이 벌어집니다. 여리는 결계에 갇혀 정신을 잃을 위기에 처하지만 넙덕의 환영을 통해 넌 무녀다. 귀를 베는 자가 아니라 귀를 가두고 만질 수 있는 자 라는 말을 듣고 마지막 힘을 끌어올리려 합니다. 한편 비비는 자신의 선택이 강철이를 위한 것임을 스스로 되뇌이면서도
마음 한편에 남아있는 후회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고 신당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강철이는 인간의 몸에 갇혀 실력이 예전만 못하고 팔척귀와 천지장군의 힘을 동시에 품은 풍사는 점점 더 사악하고 강력해졌으며 여리는 결계 안에서 필사적으로 빠져나오려 하지만 귀물의 사슬이 그녀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비비는 결국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비비의 머릿속에 강철과 함께했던 천년의 기억 그리고 여리의 따스한 미소가 스쳐 지나갑니다. 결국 비비는 마음을 돌렸고 자신의 실력을 끌어올려 신당의 결계를 깨뜨리고 여리에게로 달려갑니다. 비비의 도움으로 결계가 약해지고 여리는 넙덕의 환영에서 들었던 말을 떠올리며 마지막 남은 실력을 모아 결계 밖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비비와 강철이 여리의 실력이 더해지며 다시 한번 일어나 풍산과 맞섰고 세 존재의 실력이 신당 안에서 충돌하며 팔척귀의 기운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세 사람의 힘이 합쳐져 팔척귀의 결계가 깨지고 풍산은 강철이와 여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은 팔척귀와 비비의 배신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